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다니실 때 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나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전, 천천히 방어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천히 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죠. 리플과 IMF가 나오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죠. 이 둘이 지금 협력을 하면서 하나의 공화국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네요. 팔라우 공화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좀 떠오르는 나라거든요. 저한테는. 2015년도, 16년도에 팔라우를 약 1년 조금 안 되게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여행을 다닐 때 모든 결제를 리플로 하더라. 그때부터 본인은 리플이라는 코인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라우 공화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령 국가였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왜 SEC가 리플을 눌렀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과거의 모든 결제를 리플, XRP로 했을까라는 이런 의문감, 호기심에 리플에 그때부터 좀 투자하셨다라는 그런 제 구독자님의 경험을 공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리플과 현재 국제통화기금, 그 금융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IMF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IMF의 여러 가지 공식 문서라든지 그들의 핀테크 자문단을 봤을 때도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범상치 않은 하나의 재단이자 회사인 것임은 기정사실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요즘에 좀 자주 접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원한다면 내각에 기용할 것을 고려한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 둘의 만남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트윗을 게시했거든요. 나는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공식 트위터에 이러한 사진을 게재했네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좀 나오고 있죠? DOGE. 도지의 이름이 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도지 파파의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부터 도지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뭔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다가오는 X결제, 트위터의 결제 플랫폼에도 암호화폐 솔루션의 그 메커니즘을 탑재할 경우 커뮤니티 대표 코인으로 도지 코인을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는 과거에 트위터의 공식 마크를 잠시 동안 도지의 마크로서 바꿔놨는지 또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에서 공개되는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이죠. 이 로보택시의 공개가 원래는 8월 정도, 8월 8일 날을 예상하고 있다가 10월 10일로 연기가 됐었죠. 저는 이 시기와 맞물려서 트위터에 들어가는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이 좀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8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9월 달을 또 앞두고 있고 10월 10일 또한 머지않아 다가오겠죠. 우리가 여유 있는 스탠스로 올해 4분기를 또한 기다려본다면 반드시 알트 시즌 불어올 것이면서 리플에 대한 가치 반영이 될 것이고 도지코인 또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메이저 코인이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해둔 도지코인에도 큰 가격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47개국 브릭스 연합에 가입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야, 브릭스가 BRICS라고 해가지고 5개국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전에 원래는 4개국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쵸? 브리크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S가 새롭게 붙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메나 지역까지 합세가 되게 됐죠. 지금 그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추가가 되면서 벌써 5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브릭스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새로운 금융 플랫폼, 금융 메시징 표준을 받아들이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과거부터 해왔죠. 이 브릭스 국가들이 대규모 금융 실험을 위해서 디지털 통화를 선택한다면 과연 그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할까요? 굉장히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초이기에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반영은 더욱더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 반드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시기는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미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르는 그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가치의 인터넷의 대표주자 이 XRP가 될 것이라는 것, 이 부분은 공부가 수반되어야 되고요. 믿음과 확신의 영역까지 가져가야만 2025년 연말까지,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머지 않았습니다. 16년, 17년도 패턴, 20년, 21년도 패턴,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 24년도, 25년도 패턴, 그 과거 사이클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감기가 있은 이후에 약 6개월 정도, 그리고 8개월 정도 이후에 엄청난 강세장이 왔다라는 거, 우린 아직 요 시기에 머물러 있죠.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재미없고 지치기도 하고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그들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제 거의 라스트 딥을 보여주고 있는 강세장으로 가기 전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가격이 정말 좋은 기회로 추억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 현명한 본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들끼리의 개미 털기 이후에 올라가는 시점 똑같이 좀 재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연말보다는 2025년을 조금 더 가이드라인으로 잡으면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우리가 길게 좀 가져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굉장히 크게 불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가격만 보면 상승장이 언제 오나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는 온다라는 거. 참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진짜 투자가 어렵구나. 진짜 돈 벌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렇겠죠? 뭐 아무나 돈 벌게 해주면 모든 사람이 부자 되게요. 그쵸? 반드시 우리들만의 투자의 내공을 쌓으면서 코인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에 올라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정할 필요가 있겠죠? 투자의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문가의 예언에 따르면 XRP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룻밤 사이에 진짜 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양봉,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들끼리의 타임라인을 그때 맞춰둔 것 뿐입니다. 전혀 놀랄 필요도 없고요. 뭐 개미 털기가 또 나온다라고 해서 패닉셀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라인을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수량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동안 약 105% 정도 급증하면서 그 금액이 24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XRP에 대한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XRP의 소각량을 봤을 때 1260만 개 정도 있었는데 벌써 1270만 개를 넘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엄청난 XRP가 유틸리티로 활용되고 있구나. 어딘가 가치의 인터넷으로 활용되면서 쓰이면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쥐꼬리만하게 없어지는데 XRP 1000억 개를 언제 다 소각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비전을 본다면 156조 달러, 20경원, 하루에 5조 달러 이상 시장 캐파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프트의 망을 대체한다면
1000억 개는 현저히 부족한 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1270만 개가 소각이 됐고요. 앞으로 그 큰 시장 규모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드랍 단위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죠? 그 무어의 법칙이 좀 떠오르는 그림이기도 하네요. 트위터의 마크가 파랑새에서 X로 바뀌면서 이제 이름 또한 X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됐죠. 이제 블록체인을 탑재한 결제 솔루션 도입을 앞두고 있고요. 택시와 같은 이동수단 역시 자율주행이 입혀지고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한 우버라든지 동남아 시장을 필두로 한 그랩이 계속적으로 활성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죠. 이제 크롬의 시대, 구글이 점령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 4G가 아닌 5G, 6G까지 가면서 우주통신과도 연결되는 시기를 우리는 현재 고대하고 있고요. 과거에 음악을 듣는 플랫폼 CD로 들었다면 지금 현재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유튜브 뮤직과 같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점령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뭔가 좀 이름에서부터 투박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과거의 닷컴 버블 역시 닷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등 계속적으로 확장됐죠? 비트코인으로 시작됐지만 어떻게 확장될까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효용성이 있는 알트코인 쪽으로 더욱더 확장되면서 정말 그들이 가치 반영이 되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 비트코인의 본질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자 회사, 그 생태계는 XRP 레저이며 그 안에 유틸리티 코인은 XRP라는 것 자신있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채택, 그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국의 금융감독원 FCA라고 하는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인증을 받은 아차스가 왜 XRP 레저 생태계에서 수조 달러의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왜 스위스의 UBS가 크레딧 스위스까지 인수를 하면서 R3의 파트너사로 들어가 있고, 스위스 최초의 디지털은행 시그넘에서 XRP를 인덱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 아시아넥스트를 통해서 6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든지 SBI 그룹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동아시아권으로 싱가포르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지, 이미 싱가포르는 리플사가 점령을 완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싱가포르의 최대 디지털 뱅크인 UBS에서 XRP를 인덱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MPI 더 나아가서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할 수 있었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미국의 국가가 보이네요. 세계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리플사의 뿌리는 캘리포니아, 그 미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법적 공방전이 끝났지만 XRP 가격이 눌러져 있죠. SEC가 아직까지 침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드시 그 연준 재무부를 통해 리플을 인정하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미 JP모건, 웰스파고, BNI 멜론과 같은 그런 미국의 주요 금권 세력들 또한 미국 연준에서 구하는 페드나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즉 XRP를 활용해서 가치의 인터넷을 활용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것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팬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SBI 그룹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금권인 미주오, 미쯔비시, SMBC, 스미토모 미쯔이죠? 모두 다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2025년을 지금 현재 가이드로 잡으면서 오사카에서 열리는 엑스포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메나 지역이라든지 아랍 지역 역시 모두 다 그들이 점령하면서 브릭스를 필두로 한 전 세계 결제 솔루션, 그 유틸리티 코인으로 XRP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SEC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왜 항소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안 해줄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한 리플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뭔가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개미 털기를 하는 구간, 세력들의 손바꿈하는 구간 이후
알트 시즌으로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들이 점점 하늘로 쏘아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와 연준을 통해서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거부해왔죠.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봤을 때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통화로 완전히 재분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까지는 좀 립을 가져가면서 그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이 준비한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는 타임라인을 내년 말까지 두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미래, 그리고 보다 명확한 엄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받으면서 완전히 전통금융과 융합될 수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여지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보라색 차트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토탈 마켓 볼륨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보이시죠? 최근 8월 20일 기사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벌써 1,7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 시장에 대한 돈이 들어왔다, 유동성이 많아졌다라는 것, 이제 슬슬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순환매 사이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테더가 넘버원의 자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들끼리 테더를 조금씩 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 또한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한으로 테더의 점유율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이런 팩트 기사가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그 미카 법안을 통해서 이 비트 스탬프가 테더, 그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들은 테더를 점점 망치로 때려 부수면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끼워주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에 테더의 붕괴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잭슨 홀 미팅 또한 이제 슬슬 시작이 되면서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나운스먼트가 되겠죠? 너무 이 잭슨 홀 미팅에 일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숨고르기 하고 가느냐 아니면 바로 끌어올리느냐의 차이지,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전혀 바뀌는 점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SEC가 솔라나 ETF에 대한 서류를 반려했대요. 이더리움도 꽤 많은 반려와 연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순 없겠죠? 솔라나 ETF 또한 천천히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즘에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하면서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스테이킹까지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글래스노드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네요. 이더리움이 여전히 강세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300만원 중반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슬슬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초특급 메이저 대장 코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들이 속이 타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장기가 아닌 단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까지는 최소 바라볼 수 있는 가치 투자자, 에이플 회원님들, 구독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뭐 속이 타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여유를 가지면서 그들의 시간 끌기 시나리오를 천천히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고 관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여유 있는 스탠스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XRP가 0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IQ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XRP가 뭐 0으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마나 크게 한 번에 끌어올릴지, 그 6년 7년간의 에너지 응축 과정을 어떻게 폭발시킬지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인공지능에서 또 XRP 가격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참고만 좀 하면서 저는 매일 XRP 30개씩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10,00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57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분석가도 좀 보이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가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최소 10배에서 최대 650배까지 급등할 수 있더라. 이런 가능성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치고 재미없으시죠? 그 파이낸스 코인의 대표주자인 XRP가 어떤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금융의 우두머리에 있는 그 국제 기구들과 어떤 논문으로 실려져 있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ISO 2002 메세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XRP, 스텔라루멘, XDC, 알고랜드, 아이오타, 뭐 이외에도 페데라라든지 에이다 등등이 있겠죠? 그들이 왜 월드뱅크, 세계경제포럼, BIS, IMF와 함께 문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 아쉬운 시점이라는 것 꼭 인지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